안녕하세요. 간단맨입니다. 오늘은 가정용 전동 드릴을 선택하는 간단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전동 드릴 뭐가 좋아요? 보쉬? 디월트? 또는 우리 집에 있는 전동 드릴로는 아무리 해도 벽에 구멍을 못 뚫어요. 뭐가 문제죠?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전동 드릴을 잘 모르시고 본인의 사용 목적과 맞지 않는 제품들을 구매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의 전동 드릴 선택 간단 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쉬, 미러키, 디월트, 마키다, 블랙앤데커, 계양 등등 이름 있는 브랜드 제품 중에서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것으로 25에서 30만원대의 제품으로 구매하십시오. 끝! 정말 간단하죠? 이제부터 그 이유를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말이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내용이 길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동 공구의 종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동 공구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전동 드릴입니다. 보통은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돌리죠. 돌리거나 풀거나 이렇게 손으로 보통은 많이 합니다. 이거를 전기의 힘으로, 배터리의 힘으로 더 쉽게 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전동 드릴입니다.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쪽으로 돌리는 이 좌우 회전을 자동으로 해주는 것이 바로 전동 드릴입니다. 네, 딱 이 기능만 있어요. 따라서 이 좌우 회전만 있는 이 전동 드릴은 가격도 생각보다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인 좌우 회전에 전진 타격을 더한 해머 드릴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해머 드릴의 형태입니다. 좌우 회전에 이제 벽에 타공을 하면 여기서 다다다다다닥 전진으로 벽을 때려주게 되는 그 타격이 같이 들어가는 해머 드릴입니다. 그리고 벽에 타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해머 드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형태의 이것도 같은 제품인데요. 임팩트 드릴입니다. 임팩트 드릴은 좌우 회전에 타격을 더한 겁니다. 즉 일반적인 전동 드릴은 좌우 회전할 때 그냥 좌우 회전만 이렇게 좌우 회전만 넣잖아요. 근데 이 임팩트 드릴은 그 좌우 회전을 할 때 탁탁탁탁탁 이렇게 좌우 회전에 망치질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이고 푸는 것에 아주 탁월한 제품인 거죠. 그래서 이 임팩트 드릴은 주로 어디서 많이 쓰느냐? 자동차 정비소에서 아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이어 볼트 풀 때 다다다다다다닥 하는 소리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임팩트 드릴입니다. 타이어 볼트 같은 건 굉장히 강하게 조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풀 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 전동 드릴 가지고는 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때는 바로 이 임팩트 드릴이 필요하게 돼요. 좌우 회전을 강하게 타격을 탕탕탕탕탕 주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조이고 강력하게 조여있는 걸 또 쉽게 풀 수 있는 드릴이 바로 이 임팩트 드릴입니다. 따라서 전동 공구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 일반적인 전동 드릴, 전진 타격이 추가된 해머 드릴, 그리고 좌우 타격이 추가된 임팩트 드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나의 용도에 맞는 것을 구매하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정용 전동 드릴이라 하면 보통은 이 해머 드릴을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작업을 할 때 물론 조이고 푸는 그런 작업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기도 하지만 가끔가다 콘크리트 벽에 선반을 달아야 할 때도 있고 또 액자도 걸어야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콘크리트 벽을 뚫어야 하는데 이 임팩트 드릴로는 콘크리트 벽을 타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해머 드릴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두 개를 동시에 다 구비하기에는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를 보게 되는 거죠. 가장 경제적인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이 해머 드릴이 가정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가정용 전동 드릴 하면 이 해머 드릴 형태이죠. 물론 유선이 아니라 무선 형태의 해머 드릴, 이런 무선 형태의 해머 드릴이 대부분 가정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핵심은 바로 이 가정용 해머 드릴을 구매하는 요령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가정용 전동 드릴을 선택함에 있어 염두해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반드시 아셔야 해요. 이걸 모르고 전동 드릴을 구매하시면 이게 아닌가 봐 하고 또 다른 제품을 구매하고, 그걸 구매하고 또 이게 아닌가 봐 하고 또 다른 제품을 구매하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전동 드릴을 구매함에 있어 첫 번째 반드시 아셔야 하는 건 전압입니다. 전압, 아주 중요합니다. 대부분 가정용 전동 드릴은 유선이 아니라 이런 무선 형태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왜요? 이게 편하니까요. 이거 전기 연결하고 끌고 다니는 거 불편합니다. 그리고 보시듯이 유선 전동 드릴이 투박하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무선 형태를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무선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전압이에요. 즉 전압은 다시 풀어 말하면 힘입니다. 파워. 이 무선 전동 드릴이 얼마만큼의 힘을 낼 수 있는가, 그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거 잘 생각 안 하고 사세요. 대부분의 전동 드릴은 크게 세 종류의 전압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10.8V 이하, 두 번째는 14.4V 이하, 세 번째는 18V 이상. 10.8V, 14.4V, 18V. 네, 당연히 올라갈수록 파워가 세지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임팩트 드릴, 이건 보실 거고 이건 계양 겁니다. 이 두 개 모두 전압이 18V 이상입니다.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각 볼트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0.8V 이하입니다. 이 전압에서는 조이고 푸는 일반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케아 가구 같은 경우 충분히 조립 가능합니다. 그리고 얇은 목재까지는 타공을 하거나 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얇은 목재에 나사못을 충분히 결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두꺼운 목재나 콘크리트 타공은 못합니다. 10.8V로는 콘크리트 타공을 할 수가 없어요. 10.8V 이하의 제품은 간단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가 집에서 나는 장롱의 경첩 또는 싱크대의 경첩 또는 가끔 이케아 간단한 가구 가져와서 조립하는 용도만 사용하겠다 하면 10.8V 이하의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10만원대 이하에서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사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14.4V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작업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집니다. 두꺼운 목재 그리고 얇은 철판까지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얇은 철판을 뚫어서 못을 박는다든지 또 두꺼운 목재에 긴 못을 박는다든지 하는 작업도 14.4V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금 물렁물렁한 콘크리트에 타공을 할 수 있습니다. 물렁물렁한 콘크리트 하니까 이게 조금 의외이실 수 있는데,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 그리고 또 그게 언제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콘크리트 강도가 전부 다릅니다. 제 경험상 아파트가 가장 단단하고 그 다음 오피스텔, 그 다음 빌라입니다. 따라서 내가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 그러면 18V 제품으로 타공하지 못하는 벽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빌라에 거주하고 있으면 18V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웬만한 작업은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럼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아파트는 10년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지어진 지 10년 안쪽이다, 7년, 8년, 9년 됐다 이러면 빌라하고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강도가 빌라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18V 제품이면 웬만한 작업이 아파트에서도 가능합니다. 반면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구축이다, 10년이 넘어갔다, 15년, 20년 됐다 그러면 콘크리트 벽이 굉장히 단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구축일수록 아파트가 오래될수록 벽이 정말 단단해요. 희한하죠?
예전에 건축법이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보면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벽이 정말 물렁물렁해요. 타공을 하면 스르륵 들어갑니다. 하지만 10년이 넘어간 15년, 20년 된 옛날 아파트들, 정말 허물어져 갈 것 같은 그런 아파트의 벽을 뚫어보면 정말 단단해요. 뚫기가 정말 힘듭니다. 한참 대고 있어야 뚫어질 정도예요. 따라서 그런 벽은 전동 드릴로는 구멍 뚫지 못합니다. 그런 벽은 지금 제가 현장에서 사용하는데 이런 드릴이 필요합니다. 해머 드릴인데 벌써 소리부터 어마어마하죠? 자, 가정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1톤 트럭이라면 25톤 트럭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 드릴을 써야 타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동 드릴을 구매할 때 우리 집 벽의 강도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10년 넘어간 구축 아파트라면 콘크리트 벽이 단단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일반 전동 제품으로는 벽을 타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벽에 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이런 파워 있는, 힘 있는 유선 해머 드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 타공을 위해서 이런 제품을 구매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대여하십시오. 요즘은 공구 대여점에서 공구를 필요할 때 대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저렴합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18V 이상의 일반적인 해머 드릴을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드릴을 집에 갖고 있는 건 부피도 엄청나게 차지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8V 이상의 제품을 보겠습니다. 18V 이상의 제품은 웬만한 모든 작업은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웬만한 모든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단단한 콘크리트에 타공을 하는 일을 빼고는 대부분의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18V 제품이면. 따라서 제가 초반에 왜 18V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라고 했는지 이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냥 돈을 좀 아끼려고 낮은 제품을 구매하면 반드시 한두 번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작업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마다 공구를 빌리고 또 공구를 새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애초에 살 때 18V 이상의 제품을 구매해 놓으시면 재구매할 일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배터리입니다. 의외로 이 배터리가 중요하다는 걸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 전동 공구에서 배터리를 빼면 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배터리 없으면 작동을 못해요. 제 아무리 얘가 18V 제품이라고 해도 배터리가 없으면 작동을 못합니다. 따라서 이 배터리가 정말 중요해요. 이 본체 못지않게 배터리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배터리를 정말 중요하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들 후회하십니다. 배터리 정말 중요합니다. 배터리 용량도 중요하고 배터리가 어떤 배터리인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배터리 일단 용량이 크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리튬 이온 배터리를 반드시 고르셔야 해요. 니켈 카드뮴이라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배터리는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설명하자면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리튬 이온 배터리로 구매한다 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강력한 힘을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고장률도 훨씬 낮아지고요. 리튬 이온이 아무튼 좋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리튬 이온 제품으로 용량 큰 거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배터리와 충전기가 이 본체 값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어떤 업자들은 그렇게 올려요. 요 본체 값만 올리는 거죠. 그럼 요 본체 값은 7만원, 8만원 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7만원, 8만원, 야 18V가 7만원, 8만원 엄청 싸네 하고 딱 들어가면 이제 배터리는 따로 판매, 충전기 따로 판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충전기하고 배터리를 추가했더니 이제 25만원, 3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와 충전기 잃어버리면 돈이 거의 본체 하나 사는 값만큼 나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전동 공구의 브랜드가 참 많죠. 보쉬, 미러키, 디월트, 블랙앤데커, 마키다, 그 다음에 한국의 대표적인 계양,
브랜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중저가 브랜드, 이름 없는 좀 가격이 훨씬 저렴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죠. 제가 초반에 브랜드 제품을 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 종류의 드릴 정말 많이 사용해 봤어요. 많이 사용하고 버리고 다시 사고 정말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전동 공구에 쏘는 돈만 해도 글쎄요, 수백 단위는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많이 사고 많이 교체하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왜 그랬나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의사항들을 제가 다 어기고 있었던 거죠. 네, 저도 배터리가 중요한지 몰랐고, 그 다음에 전압이 중요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저렴한 거 사가지고 쓰다 보니까 이거 힘이 부족해. 그래가지고 조금 더 비싼 거, 뭐 예를 들어 처음에 3만 원짜리 샀으면 그 다음에 5만 원짜리, 그 다음에 5만 원짜리가 좀 부족하니까 7만 원짜리, 뭐 10만 원짜리 이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막 금액은 쌓이고 원하는 작업 결과는 안 나오니까 다시 또 다른 제품을 구매하고 하는 현상이 빚어졌던 것 같아요. 지금은요, 이 두 제품, 그리고 이걸 이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가정용 전동 드릴인데 왜 사용하지 않는지는 조금 이따 이것과 비교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버릴까 하다가 갖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도움이 되고 이제 저기 고물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얘는 할 일을 다 했어요. 기특한 녀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 세 개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개로 제가 못하는 작업은 없습니다. 농담으로 집 한 채에 짓습니다. 이 드릴로 타공을 못하는 벽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어떤 아파트라도 다 뚫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추가적으로 영상 마지막에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서 혹시 현장에서 사용할 만한 전동 공구를 찾고 계시는 분께는 제가 이걸 좀 추천드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쓰는 임팩 드릴이고요. 이거는 제가 집에서 쓰는 임팩 드릴입니다. 집에서는 보시 거, 현장에서는 계양 걸 쓰고 있는데, 계양과 보시, 일단 그 무게감이나 뭐 그립감이나 사용감이나 거의 큰 차이 없습니다. 소리도 들어보시겠습니까? 보시 거, 계양, 네, 드릴 소리는 좀 다르죠. 모터가 다르니까 당연히 소리는 다릅니다. 하지만 작업 효율이나 작업 능력은 비슷합니다. 보시 거 불 들어온다고 혹시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계양 것도 불 들어옵니다. 제가 불을 꺼놨을 뿐이에요. 보시 거는 불이 3개 들어오고 계양 거는 불이 1개 들어오죠. 그 차이입니다. 뭐 큰 차이가 없어요. 3개 들어온다고 더 좋고 뭐 1개 들어온다고 뭐 덜 좋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저는 거의 현장에서는 쓰지 않아요. 뭐 그냥 불이 들어온다 정도예요. 이거 배터리만 먹어서 저는 꺼놓습니다. 그리고 뭐 자잘한 기능 차이라고 보면은 계양 거는 배터리 잔량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표시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좀 답답한 면이 살짝 있어요. 보시거나 이 뒤에 걸 누르면 이렇게 보이죠? 이게 배터리 잔량입니다. 배터리 잔량을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사소한 기능 차이, 그리고 나머지 기능은 거의 비슷합니다. 사용감도 동일하고 배터리 뭐 성능도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거 구입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보시, 계양. 저는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조금 더 날렵하지 않나 그런 느낌. 제가 제일 먼저 이 전동 공구를 보시 거를 접하다 보니까 보시를 많이 쓰게 되는데 지금 요것도 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시 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양 거를 사용해봐도 뭐 딱히 별 차이 못 느낍니다. 그리고 저도 현장에서 다른 분들이 디월트나 미러키나 마키다 이런 거 사용하실 때 잠깐 빌려가지고 좀 써보거든요. 별 차이 없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사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성능 차이는 거의 없다. 브랜드는 그냥 마음에 드는 거 사면 된다. 그런데 왜 제가 브랜드 제품을 사라고 말씀드리냐면, 저도 이제 이름 없는 중저가 제품들을 사용해봤는데 만족감이 다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차로 설명드리면 중저가 브랜드는 경차를 타는 느낌이라면 이름 있는 브랜드는 약간 고급차를 타는 느낌이다. 그런 느낌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쓸 거면은 사실 뭐 딱히 상관없다고 생각은 돼요. 하지만 이걸 일주일에 뭐 한 번 이상 또는 일주일에 2번 이상 사용한다 그러면 사용감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작업 효율도 달라져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리고 자금의 여유가 되시면 이런 브랜드
보쉬나 뭐 개양이나 미러키나 디월트 같은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만족감이나 뭐 그런 면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확실히 이 브랜드 제품이 오래 사용합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중저가 브랜드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다 버렸어요. 고장나서 버리든 배터리가 나가서 버리든 뭐 성능이 떨어져서 버리든 아무튼 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두 개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쉬 거는 아마 제 평생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괜히 쓸데없이 이렇게 총 쏘듯이 한 번씩 누릅니다. 지나가면서 기분이 좋아요. 이거 쏴보신 분들만 알 겁니다. 네. 계약 거보다 보시기에 약간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게 쏘는 감이 더 좋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뭐 성능 차이는 별로 없는데, 이런 그 뭐라 그럴까? 미묘한 이 감촉 차이가 있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그 감촉 차이를 느껴보고 싶으면 그 전동 공급하는 가게 가서 일일이 하나씩 다 돌려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거 구입하세요. 네. 이건 느낌이 사람마다 다 전부 다르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네, 이상으로 전동공구 고르는 팁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압이 정말 중요합니다. 18V 이상의 제품, 웬만하면 18V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배터리, 리튬 이온 배터리로 용량 많은 걸로 구매하시면, 뭐 중저가 브랜드를 그 사양으로 구매하셔도 뭐 후회 안 하실 겁니다. 가성비를 따지실 거면 그 중저가 브랜드를 18V 이상의 리튬 이온 배터리 용량 많은 걸로 구매하시면 글쎄 한 20만원대? 그 정도면 중저가 브랜드는 구매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한 5만원 더 쓰겠다 그러시면 이런 브랜드 제품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관심 없으신 분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해머드릴을 하나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인데요, 모델 보이시죠? 네, 여기 모델명이 있습니다. GBH2-23 REA 프로페셔널, 보쉬 제품인데요, 이 해머드릴이 왜 좋냐면 이 집지기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뭔가 기관총처럼 생겼잖아요. 다른 제품은 요 밑에 게 없습니다. 요 위에만 딱 있는데, 이 제품은 이 밑에 게 집진기예요. 여기서 타공을 하면 이 모터에 빨아들이는 힘으로 이쪽으로 먼지를 쭉 빨아들여서 여기로 먼지가 쭉 들어와서 요 집진통으로 가루가 싹 모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작업하기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특히 천정 타공할 때 이제 청소기 같은 거나 아니면 집진기를 이렇게 대고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거 한 손으로 작업하기 정말 힘들어요. 보통 이제 두 손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러면 그 청소기 노즐 같은 걸 대기가 어렵잖아요. 혼자서 작업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옆에서 한 사람이 먼지 그 호스를 옆에서 대주고 한 사람은 이 타공을 하는 이런 식의 작업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혼자서도 먼지 나지 않고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타공을 하면서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구멍이 들어가면서 이 안으로 먼지를 싹 빨아들이기 때문에 먼지가 정말 95% 이상 이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먼지가 나질 않아요.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알기를 20만원 초반대로 알고 있어요. 비싸지 않습니다. 충분히 제값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 집진기가 달려있는 제품은 이 제품이 유일합니다. 다른 제품은 없어요. 보쉬에서만 나와요. 그래서 혹시 현장에서 해머드릴을 쓸만한 걸 찾고 계셨다면 이 제품 한번 써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혹시라도 좋은 해머드릴을 찾고 계시면 이 제품 한번 써보십시오. 네,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하면 이 제품은 힐티입니다. 힐티. 이 힐티가 뭔지 잠깐 설명드리면, 이렇게 당겨서 쏙 빼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형태를 힐티라고 부르는데, 결합도 쉽고 빼기도 쉽고, 이 힐티는 아까 봤던 이 척의 단점을 보완한 겁니다. 이 척은 무슨 단점이 있냐면, 이 비트를 조여서 고정하잖아요. 근데 이 조여서 고정하는 힘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벽이 물렁물렁하면 얼마든지 얘가 작업이 가능한데 조금 단단한 콘크리트 벽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전진 타격으로 뚫어줘야 되는데 이 잡아주는 힘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얘가 풀려버려요. 단단한 벽을 만나면 얘가 풀려버립니다. 그럼 막 이 비트가 비비고 저 혼자 춤을 춰요. 예, 구멍도 못 뚫고 잘못하면 콘크리트 벽도 손상이 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이 잡아주는 힘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 비트를 쉽게 결합할 수는 있지만 대신 강력하진 않다. 이게 장점이면서 단점이에요. 그걸 보완한 게 바로 이 힐티입니다. 힐티는 보셨듯이 이 홈이 파져 있잖아요. 여기 보이면 홈이 있습니다. 이 홈으로 딱 고정하고 이 뒤가 밋밋하죠? 예, 망치로 여기를 때리는 겁니다. 이게 빠빠빠빵 앞을 이 뒤에서 전진 타격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꽉 잡아주고 뒤에서 전진 타격을 힘있게 주다 보니까 얘는 정말 강력하죠. 예, 예, 정말 강력합니다. 예, 말 그대로 정말 강력해요. 그래서 못하는 작업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없다고 보시는 게 아니라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로 작업하면서 못 뚫은 콘크리트 벽이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파워도 어마어마하고요. 네. 그래서 요거 하나 구매해 놓으면 뭐 대대손손 콘크리트 벽 뚫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쉬, 미러키, 디월트, 마키다, 블랙앤데커, 개양 등등 이름 있는 브랜드 제품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으로 25에서 30만원 사이의 제품을 구매하십시오. 이상 간단 매니였습니다.